3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목적격보와 목적격보, 투부정사, 동사원형,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냥 구분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 오형식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 정확히는 목적격 보어라고 했었죠. 우리가 바로 전 시간 1교시에 했던 거는 이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오는 거였냐면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사실은 첫 문장 1편이랑 2편에서도 거의 다 했던 거고요. 얘가 수식을 받아서 약간 길어진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보어는 같은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랑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면 세 번째부터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동작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상식적으로 이미 이 문장에는 뭐가 있니? 이미 동사가 있죠. 맞죠? 그럼 여기에 동사가 생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한 문장에는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게 없으면은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게 있냐? 세 번째, 투부정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잘 들어봐. 네 번째가 동사 원형인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투부정사가 와야 하는데 얘 특별한 경우에만 투를 날려버리고 동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투부정사가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옛날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할 텐데 우리가 동사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얘가 동사여만 안 돼서 혹은 동사의 어감은 남겨두되 동사가 아닌 걸로 바꾸는 거, 뭔가를 추가해서 동사가 아닌 걸로 바꾸는 거.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부정사 배우셨고요. 두 번째, 동사 뒤에다 뭐 붙이는? ing 붙이는 무슨 명사? 동명사 배우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얘들아, 부정사는 문장에서 뭘로 쓰일 수가 있었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수가 있었죠. 동명사는 문장에서 뭘로 쓰여요? 명사로 쓰이죠. 맞죠? 근데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혹은 동사에다가 ed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애 혹시 기억납니까? 분사 기억나요? 분사? 분사 기억나 얘들아? 이 ing 붙는 걸 무슨 분사라 그래? 현재 분사, ed 붙는 거 혹은 불규칙인 걸 뭐라 그러죠? 과거 분사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어떨 때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였냐면 그 상황이 능동이면서 진행 중일 때는 현재 분사를 썼고요. 얘가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수동이면서 완료일 때 우리가 과거 분사를 쓰기로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fry가 무슨 뜻이에요? 튀기다라는 뜻인데 튀겨진 치킨을 뭐라고 하죠?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얘를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준다.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데 잘 생각해봐.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명사나 형용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혹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여섯 가지로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단순한 단어 덩어리가 오는 경우와 동작이 오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게 편해요. 얘는 세 개 다 뭐냐면은 정확히는 네 개가 되겠지만 네 개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동사에 관련된 거죠. 맞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까지 4번까지는 여러분 지난 시험 내신 범위였기 때문에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거 배우셨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건 아닐 텐데 이제 이번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나오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 책에 보시게 되면은 목적어와 목적 관계가 수동 관계, 능동 관계일 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잘 봐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한 설명이니까 우리 바로 앞에 포인트 3에서는 얘랑 같은 거였어. 그래서 해석할 때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죠. 혹은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얘는 이퀄 관계가 성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얘도 똑같은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어가 나왔어. 근데 이 보어가 동작에 관련된 거야. 정확히는 동사에 관련된 거야. 즉 투부정사든 혹은 분사든 뭐가 있든지 간에 동사에 연관된 게 나왔다고 쳤으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얘를 한 문장에 사건이 2개 있다 혹은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얘를 마치 주어처럼 해석을 하고요. 얘를 마치 동사처럼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처럼?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해석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둘은 동작이 2개가 돼요. 주어는 동사했고 목적어는 보호한다 라는 걸로 동작이 2개인 것처럼 해석합니다. 근데 얘를 왜 동작이 2개인데 한 문장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목적어가 보호한 것, 즉 이 가상의 주어가 가상의 동사를 하게 된 거는 이 동사 때문이라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는 뭐 기대했다. 얘가 이거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어는 명령했다. 주어는 시켰다.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즉 이만큼의 사건은 이 동사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동사에 따라서 특정한 동사가 아니라면 이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고 좀 특이한 동사가 나왔을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특이한 동사라 하면은 사역 동사라든지 지각 동사일 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이 이번 챕터 혹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틀리게 될 게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는 보어되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이렇게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앞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는 신경 쓰지 말고 얘들아 봐봐. 얘를 마치 동사처럼 해석을 할 거고 얘를 마치 주어처럼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5번을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를 고를 때는 앞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뒤에만 보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주어가 동사에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뭘 고민을 하니? 주어가 동사에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무조건 능동이죠. 무조건 능동이죠. 그러면 그때는 현재 현재 분사를 쓰시면 되고 얘가 이거 당해. 주어가 동사를 당해. 그럼 우리 이거 무슨 태라고 하기로 했어? 수동태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즉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는 앞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둘, 주어와 동사, 가상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생각을 하셔서 얘가 하느냐 얘가 당하느냐만 고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건 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혹은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가 오는 경우였다면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 자리에 동사에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실제로 동사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동사는 얘니까. 근데 얘가 부정사가 됐던 분사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 실제 동사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동사의 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얘를 가짜 주어처럼, 얘를 가상의 동사처럼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는 보호한다, 혹은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겠고, 그럴 때 이 부분에 뭘 쓸지는 이 동사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하지 않을 경우엔 대부분 투부정사고 특별한 경우에만 동사고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고를 때는 얘와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원트, 에스커, 얼라우 이런 건 다 아실 것 같고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오더는 무슨 뜻이죠? 동사일 때? 명령하다. 자, advise 무슨 뜻이에요?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이죠. 자,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제가 예전에 가볍게 설명드렸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시키다 동사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게 좀 옛날 한자긴 한데 옛날에 사역형 막 이래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은 다 명령하다의 느낌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렛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 가령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 겨울왕국의 주제가였던 레리꼬 있죠. 레리꼬. 레리꼬는 그게 가게끔 만들어버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게 냅둬 이런 뜻이지. 이해됐니? 뭔 얘기인지? 렛은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동사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 외우기 편하시라고 여기다 렛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키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make에 비하면 렛은 사실 강제성이 거의 없어요. My mom made me go 하게 되면 엄마가 나를 야 가라고 임마 이러면서 명령한 거야. 혹은 가게끔 때린 건데 my mom let me go 하게 되면 엄마가 나 가게 해줬어 이런 뜻이야. 두 개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근데 그냥 시키다라고 퉁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특별한 동사는 뭐냐? 사실은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하실 건 얘만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투부정사를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경찰이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동작이 나올 때는 주어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해석을 해보자 그랬죠. 경찰은 명령했어. 윌리엄은 차에서 나와야 돼. 이런 뜻이야. 그럼 봐봐. 이거 차에서 나오는 게 누가 나오는 거야? 누가 나오는 거니, 얘들아? 윌리엄이 나오는 거예요. 즉, get out 하는 주체는 윌리엄이에요. 그런데 이 오더리라는 거는 착각하지 마시게 이거 시키다라 그러니까 오더를 사역동사로 생각하는 애 있는데 오더는 사역동사 아닙니다. 이 동사 앞에 뭐가 있냐면 to가 붙인 거죠. 얘기하면 특별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28번 보세요. I will let은 두다. 하게 할 거야. My son go camping. 자, 여기 go라는 동사가 지금 뭐가 왔어요? 동사 원형이 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잖아. 투부정사가 오거나 혹은 분사 같은 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 동사가 특별한 동사잖아. 무슨 동사인데? 사역동사니까 여긴 동사 원형이 나와. 얘네 둘을 가르는 건 이 본문장의 동사가 하는 것이고 얘네 둘을 고르는 건 가상의 주어 동사에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 허락했어. 허락할 거야. 그럼 냅둘 거야. 내 아들 친구들이랑 캠핑 가도록. 캠핑 가는 거 허락할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저걸 만약에 make로 쓰게 되면은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애가 막 애들이랑 가기 싫어하는데 가라고 새끼야 이러면서 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그 make랑 let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성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체로 귀로 느끼고 보고 피부로 느끼고 뭐 이런 걸 지각동사라고 그러는데 잘 봐요. so는 시의 과거형이거든요. 마크가 봤어요. 마크가 봤어. 그러면은 his dog, 개가 강아지가 running toward him. 개한테 자기한테 개개 오르니까 이상하네. 마크가 본 거야. 강아지가 자신한테 달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봐봐. 마크는 보고 있어. 마크라는 애가 목격하고 있는 거야. 뛰는 거 누가 뛰는 거야? 강아지가 뛰는 거야. 강아지는 뛰는 거야. 사건이 몇 개야? 동작이 몇 개야?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 그냥 run 써도 되지 않아요? 돼요. His dog run toward him 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얘를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을 줘요? 아까 현재 분사 어떨 때 쓰는 거라고? 능동이면서 진행 중일 때 쓰는 거라 했죠. 다시 현재 분사 언제 쓰는 거라고? 능동이면서 진행 중일 때. 그럼 얘들아 burning house는 무슨 뜻이니? 불타고 있는 집이잖아. 맞지? 그럼 뛰어오던 걸, 그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ing를 쓴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과거분사의 경우인데 I had, 내가 시켰어. 뭐 시켰다 혹은 명령했다보다는 얘도 사역동사. 그냥 뭐 하게 했어. 내가 하게 했어. 뭘 하게 했냐면 컴퓨터가 얘들아 봐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건이 두 개라고 생각해. 동작이 두 개라고 생각해. 리페어가 무슨 뜻이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 수리, 공사일 때. 수리하다라는 뜻이죠. 컴퓨터가 뭔가를 수리할까요, 걔가?
그럼 컴퓨터 입장에선 뭐 돼야 돼? 걔가 수리 받아야 되고 당해야 되는 거지. 컴퓨터와의 관계만 따지는 거야. 앞에는 잊어버리고 뒤에만 따지면 돼. 컴퓨터는 수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수리되어지는 거죠. 맞죠?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즉 컴퓨터가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니까 얘는 과거 분사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앨리스는 원했고요. 원하다라는 동사는 그렇게 특별한 동사는 아니에요. 앨리스가 원했어. Me to reserve the ticket. 자, 앨리스는 원한 것이고 나는 뭐 하는 거야? 티켓을 예매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티켓 예매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앨리스가 야, 네가 좀 해줘. 그걸 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32번. I had. 자, had는 저기서 시켜줘도 괜찮고요. 그냥 뭐뭐 하도록 했다, 냅뒀다라는 뜻이 될 텐데, 내가 시켰다라고 합시다, 편하게. All the necessary program, unnecessary program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necessary는 무슨 뜻이죠? 필요한. 그럼 unnecessary는 무슨 뜻일까요? 불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내가 모든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되게 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필요 없는 거 전부 제거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됐니?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133번 보도록 합시다. 프린스는 저기 왕자라는 뜻이죠. 그 왕자가 명했어. 혹은 시켰어. His servant. servant가 무슨 뜻이에요? 아랫사람,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왕자가 하인이 find the owner of the shoe. 그 신발. 이거 shoes가 아니라 shoe죠. 이거 뭐예요? 신발 한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켤레가 아니, 그 뭐지? 그 유리구두 던지고 도망가는 그 무슨 거지? 신데렐라인가? 그 신데렐라처럼 그 신발 한 짝의 주인을 찾게끔 명한 거야. 누가 찾는 거야, 근데? 왕자가 찾는 게 아니라 하인이 찾는 거야. 근데 얘가 사역동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얘는 특별한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when the sun set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해가 sunrise는 해가 뜨는 거고요. sunset은 그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해가 지는 거죠. 해가 질 때, 해가 졌을 때 I felt the temperature drop. 내가 느낀 거야. 내가 느꼈는데 뭐를 느꼈냐면 기온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거 참고로 set 시제가 뭘 것 같아요? 과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뒤에가 과거니까. 그럼 얘는 왜 과거인데 이렇게 돼 있을까? set은 불규칙이죠. 원형이랑 과거랑 과거분사랑 셋 다 똑같이 셋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자, 135번. People didn't expect.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 기대를 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어. 생각을 안 한 거야. 희망을 품지 않은 거야. The explorer to find treasure. 그 탐험가가 treasure, 그 어떤 보물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즉, 보물을 찾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럼 보물을 찾는 건 누가 찾는 거죠? 탐험가, 모험가가 찾는 건데 그걸 기대를 안 했다. 이거는 자, 내가 봤어요. 뭐를 봤냐면 자, him riding an electric scooter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electric은 선출하다라는 뜻이고요. 전기라고 대답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애는 electric이나 electronic이라고 써야 돼요. electric이 전기예요. electric은 뽑다 선출하다고. 그러면 걔가 riding an electric scooter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전기 스쿠터, 뭐 킥보드 같은 건가? 그런 거를 타는 걸 내가 봤어. 그럼 이거 킥보드 탄 거 누가 탄 거니? 스쿠터 탄 거 누가 탄 거야? 너가 탔다, 본인이 탔다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거 누가 탄 거예요? 그 남자애가 탄 거를 내가 목격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스쿠터를 타니 타지 않았니? 안 탔어. 스쿠터를 탄 건 누구냐면 그 남자애가 탄 거야. 야, 어제 보니까 걔 전기 스쿠터 타던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두 개, 별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꼭 까먹지 마시고요. 자, 밑에 137, 138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오늘 이거 하고서 끝낼게요.
자, 책 덮어보세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장의 137번의 메인 동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얘가 동사죠. 그러면은 그 방에 있던 모두가 들은 거야. 사람들은 들은 거야. 뭐를 들은 거야? 크리스마스 캐롤이 라디오에서 뭐 되는 거를? 연주되는 걸. 그럼 여기서 뭐 와야 되더라?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왜요? 현재 분사니까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답이 안 되고. heard라고 하는 거는 귀로 듣는 거죠. 맞죠? 지각동사죠. 그럼 크리스마스 캐롤이 연주되는 거를 들었다라고 해서 흘러나오는 거를 들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각동사에 관련된 건 분사 혹은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부정사는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8번 보시게 되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왜 허세프가 왔을까? 얘 무슨 대명사라 그랬니? 대기대명사. 그러면은 다이애나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알아차렸어. 뭐를 알아차렸냐면은 이거 뭔 얘기야 뒤에?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대. 근데 누가 잃은 거예요, 이 길을? 지가 잃은 거예요. 나 길 잃어버렸네? 라고 지가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걔가 길을 잃은 거니까 ing인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골라야 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루징이 맞아요? 로스트가 맞아요? 로스트가 맞겠죠? 그럼 로스트 뭐의 과거형이죠? 과거분사형이죠? 루즈의 과거분사형이잖아.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가 길을 잃은 거야. 얘 지각동사잖아. 맞아? 얘가 잃은 상태잖아. 얘의 상태가 지금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맞죠? 잃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잃어버린 상태니까 쇼핑몰에서 자기가 길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됐고 오늘 수업은 약속한 대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